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전주에서 비빔밥을 먹는 젊은 외국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영국인 학생 애덤, 일본인 유학생 하루카, 중국인 유학생 라닝,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 미나, 이렇게 네 사람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에서 음식 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다 옷에 떡볶이 국물을 흘리기도 하고, 김밥 옆구리 터진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미나에게 설명도 듣습니다. 지금부터 이들이 왜 한국에 와서 음식 기행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옥스퍼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유학생 하루카, 중국 유학생 라닝, 한국 유학생 미나, 그리고 애덤, 모두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자기 나라 음식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볍게 시작된 대화가 감정이 드러날 정도로 격렬한 논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옥스퍼드의 구내식당은 젊음이 넘치는 공간입니다. 애덤과 미나, 하루카, 라닝도 즐겁게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하루카가 먼저 일본 음식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에는 100년이 넘는 식당이 한두 곳이 아니야. 그들은 고집스럽게 대를 이어가며 음식을 만들고 있어. 이것이 일본의 음식 문화를 지탱하는 힘이야.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장인 정신이 있기 때문이야. 애덤은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문화적 자부심은 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기 때문이었죠. 하루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우리 일본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하지. 최소한의 간만 하고 신선한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아. 하지만 한국 음식은 모든 걸 양념으로 덮어버리잖아. 양념 맛이 아니면 한국 음식은 아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어. 라닝이 거들었어요. 발효 음식이라면 중국이 진정한 원조야.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발효 기술을 발전시켜왔어. 사실 김치의 종주국도 중국이야. 한국이 마치 자기들 것처럼 우기는 것일 뿐이야. 미나는 두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애덤은 이 흥미진진한 음식 논쟁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들의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하루카는 어제에 이어 한국 음식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 짜고 매운 김치는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돼. 하루카는 잔뜩 과장된 목소리로 애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애덤, 그렇지 않아? 애덤은 동의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위험한 견해 같은데. 나는 음식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싶어.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루카,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미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영국의 전설적인 셰프이자 음식 평론가인 에드리안이 등장했어요. 에드리안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이자 방송인이기도 했어요. 그는 그 나라 현지를 여행하며 전통적이며 우수한 음식을 찾아내 소개하고 있었죠.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다양한 한식을 소개하며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한국의 발효 음식은 현대 미식계의 새로운 혁명입니다. 에드리안의 목소리가 핸드폰으로부터 흘러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특히 김치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지혜의 결정체죠. 과학적으로도 그 우수성이 입증된 슈퍼푸드입니다. 하루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치 와사비를 한 스푼 먹은 것처럼 일그러졌죠. 김치는 이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핵심 재료로 사용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김치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에드리안은 분명하고도 또렷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미나는 친구들을 점심시간에 맞춰 런던의 한인식당으로 초대했어요. 한국 음식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음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왜 이렇게 달아? 하루카가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하루카는 멈추지 않았어요. 된장찌개는 너무 짜. 에드리안이 한국 음식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한 것이 틀림없어.
애덤도 한국 음식에 대해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전 에드리안의 영상을 보고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였던 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어요. 하루카와 라닝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한국 음식을 신나게 물어뜯었습니다. 하루카가 말을 할 때마다 미나는 심장이 뜯겨나가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미나는 기숙사 책상에 앉아 속상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저녁 먹을 기분이 나질 않아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으로 대충 저녁을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애덤이 서 있었지요. 애덤이 한인 식당에서 일어난 일로 크게 실망한 미나를 위로해주러 온 거였어요. 오늘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잊어버려. 나도 실망했지만 식당을 잘못 선택한 것뿐이야. 미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하루카의 말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덤은 미나의 표정을 살피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애덤. 그 식당의 맛은 가짜야. 그건 영국화된 한국 음식에 불과해. 그렇지만 속상한 건 사실이야. 미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애덤의 시선이 책상 위의 컵라면과 김치통에 머물렀어요. 미나가 먹으려고 꺼내놓은 거였어요. 애덤의 시선이 컵라면에 가 있는 것을 느낀 미나가 말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이야. 애덤도 먹어볼래? 좋아. 미나는 컵라면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애덤은 서툰 젓가락질로 라면을 건져 한 입 먹었어요. 애덤이 말했어요. 맛있어. 미나는 라면에 김치를 올려 먹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라면과 김치를 같이 먹어. 애덤의 서툰 젓가락질로는 라면과 김치를 한꺼번에 집을 수가 없었어요. 라면을 먼저 먹고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씹어 먹던 애덤의 눈이 커지며 말을 했어요. 식당에서 먹던 김치랑은 완전히 다른 맛인데. 맛있다. 그제서야 미나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에드리안이 컵라면 하나를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말했습니다. 미나, 나는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말을 들은 미나는 애덤에게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애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으로 음식 기행을 가보는 어떨까? 애덤의 표정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굿 아이디어. 좋아, 꼭 가보고 싶어. 내가 하루카와 라닝에게도 제안해볼게.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은 한국으로의 음식 기행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랍니다. 결국 구내식당에서 시작한 음식 논쟁이 음식 기행으로 발전하게 된 셈이죠.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를 상의한 끝에 불고기와 비빔밥을 반드시 먹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빔밥은 애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미나가 안내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일행을 서울의 한 불고기 전문점으로 안내했어요. 불고기는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외국인들도 너무 좋아해. 한번 먹어보면 자꾸 생각나는 맛이라고 말하지. 아마 모두 마음에 들게 될 거야. 미나가 설명했어요. 미나는 우선 불고기 4인분을 주문했어요. 웨이터가 테이블에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어요. 식탁에는 반찬들로 가득 찼습니다. 애덤을 비롯한 친구들의 눈빛이 점점 걱정스럽게 바뀌고 있었어요. 미나, 우리는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주문하지 않은 반찬들이 나오고 있다고. 애덤은 크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하루카도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걸 우리 테이블로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미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야. 이걸 밑반찬이라고 해. 식당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느 식당이나 밑반찬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 미나는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친구들은 그래도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 많은 음식을 돈도 안 받고 준다고. 믿을 수 없어. 이건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일본도 마찬가지야. 반찬도 따로 주문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아. 애덤과 하루카는 거듭 놀라움을 표시했어요. 식탁은 반찬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치는 물론이고 고사리나물, 콩나물, 시금치 무침, 김치전, 겉절이, 물김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지요. 불고기는 그야말로 예술이었어요. 고기는 입안에서 녹는 듯 했습니다.
단맛과 짠맛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알 수 없는 맛들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김치였어요. 애덤이 물김치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미나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그릇에 들고 마셔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건 이름이 뭐냐고 물었죠. 미나는 물김치라고 말해주었어요. 물김치라고? 이건 콜라보다 시원해. 하루카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이게 정말 김치라고? 배추김치는 적당히 익어 젖산의 산미와 감칠맛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고춧가루의 매운맛은 강렬하면서도 불쾌하지 않았어요. 마늘과 생강의 알싸한 향이 코끝을 스치다가 이내 시원한 맛으로 변하는 것이 마치 교향곡의 클라이맥스 같다고 애덤이 말했어요. 애덤의 말을 듣고 있던 미나가 김치에 대한 설명을 더했습니다. 김치의 종류는 아주 많아. 내가 아는 김치만 해도 수십 가지나 된다고. 그게 다 재료가 다르고 맛이 달라. 같은 점은 모두 발효식품이라는 거지. 미나는 조용히 웃었고 나머지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카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두 번째 음식은 비빔밥으로 정했어요. 애덤이 자료를 검색하던 중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한 기사를 찾아낸 거였어요. 19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요. 마이클 잭슨이 가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기사화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먹었는지는 크나큰 관심의 대상이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식단 관리에 철저한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는 그가 비빔밥에 매료되었던 모양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비빔밥을 먹은 다음날 신문들은 비빔밥을 먹은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지요. 애덤도 도대체 마이클 잭슨이 먹은 비빔밥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미나는 제대로 된 비빔밥을 먹기 위해서는 전주라는 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친구들을 이끌고 전주로 갔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4명의 친구들은 오래된 한옥거리에 있는 비빔밥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애덤은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처럼 들떠 있었죠. 비빔밥이 나왔을 때 모두 잠시 숨을 죽였어요. 커다란 녹그릇 안에는 마치 팔레트처럼 다양한 색깔의 재료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놓여 있었거든요. 재료가 주는 색감이 더욱 입맛을 돋게 했어요. 미나는 녹그릇 안에 놓여진 나물들을 설명하며 비비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그리고 이렇게 비비는 거야. 쌀의 하얀색, 나물들의 초록색, 당근의 주황색, 고추장의 붉은색이 하나로 어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은 마치 추상화가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았죠. 첫 숟가락을 든 애덤의 눈이 커졌어요. 이제 알겠어. 마이클 잭슨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이건 철학이야. 생각해보라고. 서로 다른 재료들이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건 마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아주 건강한 사회 말이야. 듣고 있던 라닝도 한마디 했어요.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느껴져.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맛으로 표현하면 꼭 이 비빔밥의 맛이 날 것 같아. 하루카는 말없이 비빔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에 하던 비평도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한참을 먹는 것에 심취해 있던 애덤이 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 향이 참기름의 향이라고. 어떻게 이런 향을 낼 수 있는 걸까? 이건 올리브 오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향이야. 마치 동양의 신비를 한 방울에 담아낸 것 같아. 참기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맛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있지만 없는 것 같고 없지만 있는 듯한 맛. 그러나 없으면 전체의 맛이 무너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마치 합창에서 베이스 같고 교향곡에서 첼로 같은 역할이 참기름 같다는 생각이 들어. 놀라운 맛이야. 라닝도 맞장구를 치며 너무 맛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한국 음식을 만난 것 같아. 이제 하루카는 정말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이 비워낼 뿐이었죠. 다음으로 먹게 된 음식은 삼겹살이었어요. 삼겹살이라는 부위를 구워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것이라서
삼겹살을 이번 여행에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선정했다고 미나가 말했습니다. 숙소 가까운 곳에 있는 삼겹살집에는 이른 저녁인데 많은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삼겹살을 굽고 있었어요. 고소한 삼겹살 굽는 냄새가 애덤과 친구들의 코를 자극했지요. 이모, 미나가 서빙하는 종업원을 불러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왜 이모라고 부르는 거야? 저분이 미나의 이모야? 아담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고 남자 종업원은 삼촌이라고 불러. 친근함의 표시야.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웨이터를 삼촌이라고 부르면 아마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거야. 여자 종업원이 주문한 삼겹살과 소주를 들고 와 애덤을 보며 말했습니다. 외국인 총각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 영화배우 맞지? 친구들은 이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미나는 이모가 한 말을 그대로 통역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루카와 라닝은 박수를 치며 애덤에게 오늘 저녁은 애덤이 사라고 말을 했지요. 애덤은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이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란히 앉아있는 미나와 애덤을 보며 더 짓궂은 농담을 계속했어요. 둘이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데? 둘이 애인이지. 애 낳으면 정말 예쁘겠어. 미나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이모의 말을 통역해달라고 했지만 미나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애덤과 하루카 그리고 라닝은 영문을 모른 채 미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자 종업원은 고기를 구워주고 먹기 좋게 잘라주며 식탁에 앉은 친구들을 즐겁게 만들었지요. 불판 가장자리에 양파와 버섯, 김치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맛있게 먹어. 아가씨들도 맛있게 먹고. 근데 이 총각 한국말은 알아듣나 모르겠어. 이모는 사투리를 써가며 넉살을 부렸습니다. 이모의 넉살에 모두가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어. 애덤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지만 이런 친근한 서빙은 처음이야. 다음에 또 오세요. 두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식당을 나오는 그들을 향해 이모는 또 한 번 농담을 던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애덤이 물었습니다. 미나, 아까 이모라는 분이 뭐라고 말한 거야? 미나는 대답 대신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었고 하루카는 그들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단순히 삼겹살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을 맛보았고 어쩌면 새로운 로맨스의 시작도 목격했을지 모르죠. 그들은 미나의 안내를 받으며 한국에서의 음식 기행에 시간 가는 줄 모르며 다녔어요. 그들은 음식에도 놀랐지만 한국의 세련된 도시에는 더 놀라워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한국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도심 곳곳을 다니다 그들은 길거리 음식도 먹었어요. 떡볶이, 김밥, 붕어빵 같은 것들이죠. 남대문에 갔을 때 그들은 떡볶이 맛에 그만 매료되고 말았어요. 애덤과 하루카 라닝은 떡볶이를 먹어보더니 영혼을 쏙 빼가는 맛이라고 했어요. 애덤은 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매운데 너무 맛있다고 흐르는 땀을 닦아가며 먹었어요. 떡볶이에 악마와 천사가 같이 있어. 첫 맛은 악마의 맛이고 먹다 보면 어느새 천사의 맛으로 바뀌어. 애덤은 떡볶이의 매운맛에 완전히 매료되어 멈추지 않고 먹어댔어요. 정신없이 먹고 나서 여기저기 앞섭해 떨어진 떡볶이 양념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악마가 장난질을 했군. 하루카도 처음에는 무척 매워했어요. 일본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음식 문화에는 매운 고춧가루를 이용한 음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김밥도 같이 먹었어요. 미나는 김밥을 먹으며 재미난 농담을 알려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하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네. 라고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김밥을 먹다 보면 간혹 김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김 안에 들어있던 밥과 야채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먹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야. 이처럼 곤란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야. 애덤도 하루카도 너무 재미있다고 김밥을 먹다 말고 웃어댔어요. 앞으로 우리도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면 안 되겠다.
라며 또 한 번 크게 웃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그들은 처음 왔던 그 불고기집에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루카는 자연스럽게 김치를 집어들었고 라닝은 익은 고기를 김치에 싸서 먹었어요. 그들은 한국에 와서 먹었던 음식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설렁탕도 먹었고 순대국밥이라는 것도 먹었고 매운탕, 추어탕, 칼국수, 족발도 먹었습니다. 모두 감동적인 맛이었지요. 한국을 떠나려니 그 맛들이 생생하게 입에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한참 음식을 바라보던 하루카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내가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했어. 여기 와서 느낀 건데 한국 음식에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어.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과 정이 있어.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 라닝도 말했어요.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것 같아. 애덤이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결심한 것이 있어.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기로 결심했어. 동아시아 음식 문화에 대해 박사 논문을 쓰고 싶어. 그가 미나를 바라보았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음식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것을. 난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모두가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놀란 건 물론 미나였죠. 미나의 가슴은 한없이 두근대기 시작했답니다. 누구보다 많이 변한 건 하루카였어요. 하루카는 그동안의 편견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눈치가 역력했어요. 그동안 내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은 처음이야. 하루카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여행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애덤의 한국 유학, 미나와의 설레는 관계,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여행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서로에 대한 편견도 녹여주었으며 때로는 사랑도 피어나게 해주었어요.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죠.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요. 젊은 학생들의 우정과 사랑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